그 시간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강의인데 저는 이따 오후에는 앞에 이 팀은 저번에 먼저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앞에 왜 이런 운동을 하는지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교재 그런 걸 어떻게 그러면 훈련을 시킬 거냐, 아이들이 책과 멀어지는 거에 대한 얘기를 저번 시간에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 내용을 들어가는 거라 오후에 오실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오전으로 많이들 오시니까 당황스럽네. 네. 일단 앞에 내용 좀 먼저 아주 짧게 정리를 할게요. 제가 이 북잼스 독서 운동을 시작하는 것을 이해하려면 영국에서 시작된 뭘 생각해보라 그랬었죠, 제가? 영국에서 시작한 북스타트 운동을 연결해서 생각하면 제일 쉽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 북스타트 운동을 어떻게 시작됐다고 그랬어요, 영국에서? 그래, 알아. 그 다음 날만 되면 깨끗해지는 그거 다 알아. 클리너잖아, 우리, 그죠? 네? 그래, 고사동화도 있잖아, 일시무일시. 매일 새롭다. 그렇죠? 배웠는데 잊어먹고 새로 하진 마음으로 또 앉아있고 이러는 거죠. 뭐 압니다. 이제는 뭘 한 번 해도 기억하는 나이가 아니고 이해하면서 버티는 나이야, 우리는. 그러니까 지나고 나면 이해하는 시간을 지나고 나면 잊어먹는 거죠. 자, 제가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것에서 영국 북스타트 운동은 영국에 있는 어떤 교사이자 사서 선생님이 초등학교 1학년 애들한테 책을 나눠줬는데 책을 거부하는 아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인데.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분이 그림책을 읽히는, 유치원 때부터 그림책을 읽히는 운동을 해서 손에 책을 잡는 훈련부터 하게 해야겠다. 책과 가까워지는 경험을 유치원 때부터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북스타트 운동을 시작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근무하던 도서관에다가 제안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했어? 보건소에서 오면 책구름을 만들어서 주는 걸로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그게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자, 그 사람이 문제시했던 것은 초등학교 1학년 때 수업 중에 들어가서 책을 나눠줬더니 책을 싫어하는 아이들을 발견하면서부터 북스타트 운동이 됐고, 그 더 전에 그림책으로 그걸 극복해보자 라는 거로 북스타트 운동이 시작됐는데, 이 앞에 있는 신동명은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면서 고민하게 됐다는 거죠. 대한민국의 상황은 어때? 대한민국의 상황은 정말 이 문제 때문에 35년을 제가 화두를 삼고 살았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어떤 현상이 있냐면, 대한민국은 초등학교 3학년이면 60%가 책에서 멀어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40%는 책을 좋아하고 극단적으로 책을 싫어해요. 저는 도대체 이렇게 독서를 거부하는 이런 집단 현상은 왜 일어나는가, 대한민국에? 라는 게 저의 고민이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되면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게 고등학교까지 가고 평생을 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새로운 내용들을 받아들이는 훈련들이 계속 안 된다는 얘기죠. 책을 멀리 하니까. 그쵸? 변화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시대에서 뒤떨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그런 사람들은 고집스럽죠. 자기가 어렸을 때 가진 생각으로만 계속 붙들고 다니까. 세상은 변했는데. 지금 보시면 알지만 저희가 살고 있는 지금 세상이 우리 어렸을 때에 우리가 밥 먹고 사는 직업으로 살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거는 도대체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직업이 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유튜버 같은 게 어떻게 직업
직업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닌가요? 아, 저만 주장하는 건가요, 이거? 맞는 얘기 말씀할 때는 박수도 쳐주고 호흡을 해줘야 돼. 이 앞에 있는 강사는 뭐를 먹고 성장하는 나무라고요? 박수를 먹고 성장하는 나무다. 여러분들의 사랑의 눈빛을 먹고 사는 나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해주고 그리고 박수 쳐주고 호응해줘야 제가 밑바닥에 있는 지식까지 다 쏟아서 여러분들한테 드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인생이 완전히 두 형태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 이유들이 많이 있어요. 이유를 해석해 보면 초등학교 3학년 2학기 되면은 산수가 엄청나게 깊어집니다. 뭔 얘기인지 아세요? 자녀를 키워보셨으면 초등학교 3학년 1학기 때까지는 수학 올백일 수 있어요. 그쵸? 근데 3학년 2학기 때부터 올백이 안 나와요. 수학이. 이상하죠? 갑자기 확 하고 깊어져요. 어려워진다는 얘기고요. 깊어진다는 얘기고 단어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학년 때까지 1학년, 2학년 때 산수 다 좋다 그래 애들. 막 100점 받고 매일 칭찬받고 나 산수 진짜 잘해. 엄마도 칭찬 맨날 해주고 그러다가 3학년 2학기 때부터 저 같은 슈퍼자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저 수학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오로지 국어와 암기로 대학을 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뭘 박수를 치고 그래?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머리 좋은 사람이 머리를 쓰면 머리가 하얘진다. 그리고 머리 나쁜 사람이 머리를 쓰면 머리가 빠진다. 대머리가 된다. 그래서 그 증거가 뭐야? 머리 좋은 사람이 머리를 쓰면 하얘진다. 김대중, 김영사. 그리고 머리가 나쁜데 머리 썼어. 누구? 전두환. 뭐 이렇게 대학 때 저희가 많이 얘기했었는데 좀 재미가 없으시군요. 재미없으세요? 괜찮으세요? 네, 좀 쇼민식으로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합니다. 아이들이 계속 관찰하고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보다 더 근원적인 게 있었다. 그게 뭐였냐면 제가 경험하고 계속 연구한 바에 의하면 초등학교 1학년이 되면서 우리 아이들은 방치가 되기 시작한다. 유치원 때까지는 누구도 칭찬받고 전부 품에 안고 책을 읽어주는데 선생님이 책을 읽어주는데 그 이후에 아이들은 당연히 한글을 하니까 책을 읽을 거란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아이들은 책을 읽을 때 뭐를 대하는 거야? 한글을 대하는 게 아니고 한국어를 대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자음 모음을 합쳐서 읽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한국어를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 초등학교 1학년 되면서 갑자기 부모들이 읽어주지 않고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관리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 아이들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어?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다. 뭐가 있었어? 낱글자 읽기를 한다. 뭐?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라고 읽는다는 거예요. 이러면 의미가 전달이 안 돼. 안 되죠? 어떻게 읽어야 돼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읽는 걸 뭐라 그래요? 띄어읽기라 그래. 의미단위 띄어읽기라 그래요. 네? 그러면 이 친구들이 어떤 친구는 의미단위를 끊어읽고 그래서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애들이 있고 어떤 아이는 이렇게 낱글자 읽기를 해서 계속 이해가 안 돼. 이게 누적이 돼. 보이지 않게. 어?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까지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이들의 차이는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책 읽는 게 힘들어 안 힘들어요? 힘들죠. 그리고 또 하나 어떤 현상이 생길까? 휘말하면서 읽는다는 거예요. 아이들 길게 안 읽고 딱 그냥 끝부분을 상상하면서 읽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컸어요. 저도 그렇게 하고 컸고요.
전교 1등일 것 같아요. 올백쯤 전교 1등이잖아, 그죠? 왜? 다 1등 맞은 것 같아. 국어서부터 수학, 뭐 영어 다. 물론 이제 뭐 언어 쪽은 내가 워낙 잘했기 때문에. 왜 그렇게 100점 맞았다고 내가 생각하고 엄마한테 얘기를 한 걸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엄마, 이번에 내가 올 100점 맞으면 뭐 해줄 거예요? 무지 가난한 집이었는데 그때 엄마가 뭐 운동화 사줄게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리고 결과는 어떻습니까? 70점, 60점 이러죠. 왜? 문제 읽다가 그리고 끝까지 안 읽었어. 뒤에 반드시 선생님이 뭘 조치해놨어? 외곽수술 때려놓죠, 그죠? 선생님이 아닌 것은 뭐 이런 것이 거기에 꼭 그러고 해놨잖아요. 끝까지 안 읽고 이거구나. 이렇게 하니까 100점이 나올 수가 없죠. 알고 있으되. 자, 이 두 가지 뭐라고요? 낱글자 읽기와 휘발하면서 읽기가 애들이 몸에 축적이 되면서 누가 관리해주지 않고 평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초등학교 3학년까지 갔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위험한 일이 발생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되니까 이제 책 읽는 게 어떻게 돼? 글자는 읽되 내용은 모르는 거죠. 그쵸? 제가 어떤 분이 와서 저한테 레이저를 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박사님, 우리 아이는 한 달에 100번씩 읽습니다. 우리 아이 논술과 토론 천재가 되겠죠? 라고 얘기하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 엄마는 무슨 답을 원했어? 왜 레이저를 쏜 거야? 내가 원하는 답을 내놓으란 말이야, 이놈아. 이 얘기지. 맞잖아요. 뭐라고 대답해 주길 바랬어? 논술 천재, 토론 천재가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해 줘야 되는데, 뭐 10분 동안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왜? 평가 아직 안 해봤어. 이 친구가 잘못된 습성으로 책을 읽어서 100권을 읽었는데 글자만 읽고 행간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읽기를 하고 있었을지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가 100권을 읽었는데 그 100권들을 읽은 아이들이 왜 그렇게 크고 대학교에도 언어 영역에서 그렇게 점수가 안 나와서 눈물을 흘리고 가고 싶은 학교를 못 가냐고요. 맞잖아요. 죄송한 표현인데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어떤 그 독서 브랜드가 하나 있어요. 한 뭐뭐식이라고. 이거 제가 아이들 가르칠 때부터 대박을 친 브랜드예요. 거기가 한 달에 몇 번씩 밀어내는 그 프랜차이즈 아세요? 지금도 한 달에 8번씩 밀어제껴요. 책을 무조건 8번씩 읽어야 돼요. 책으로 장사하는 이 회사니까. 근데 이게 제가 30여 년 전에 애들을 가르칠 때도 그때도 그게 대한민국의 대표 브랜드였고 그땐 더 많이 밀어냈어요. 초창기에는. 엄마들이 책만 읽으면은 공부 잘하는 줄 알고. 우리는 다 지금도 그런 생각 갖고 있잖아. 책만 읽으면 대학 갈 거고 책만 읽으면 똑똑해진다고. 독서를 했는데 왜 그렇게 점수가. 근데 그때도 언어 영역에서 눈물을 흘리고 지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갔어. 근데 지금도 언어 영역에서 그것도 첫 시간이에요. 수능 첫 시간이 언어 영역이잖아요. 거기서 망가져서 대학을 못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을 들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매달 8번씩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6학년 때까지 얘가 몇 번을 읽었겠어요? 12개월이니까 뭐야? 거의 96번씩 12년을 했다고 쳐보세요. 몇 번을 읽은 겁니까? 천재 대구도 남았겠네. 근데 왜 그런 현상이 생겼느냐? 바로 두 가지의 문제를 잡아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분석이 돼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해보시라고 제시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봐라. 여기에 보면 독특하게 슬래시가 쳐져 있는데
끝까지 천천히 동그라미를 치면서 뜻을 이해하면서 읽어가라. 속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동그라미 치면서. 그래야 어떻게 된다? 낚일자 읽기가 아니라 음이단위 끊어읽기를 훈련하게 되는 것이고 휘발하면서 읽는 것을 고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직접 해봤더니 어떤 일이 있었어? 앞에 그 짧은 거리를 또 했는데도 기억이 당연히 우리 나이 때는 기억이 안 나. 근데 재밌는 건 여러분들이 조금 이따가 해보시면 자기가 읽다가 자기가 상상해서 플러스 알파를 더 써요. 정확하게 읽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것들이 누적되니까 그러면서도 관리를 못 받으면서 나중에 무슨 일이 있어. 유치원 때는 누구도 누구도 야단치지 않아. 다 잘했다고요. 그러다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서부터 대한민국은 어떤 구조야? 다른 애랑 비교하는 구조가 나와. 경쟁의 구조. 그러니까 무슨 일이 발생해요? 야단 맞기 시작하죠. 그죠? 그러니까 점점 멀어지고 포기하는 아이들이 나오게 되는 거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번 주에 얘기했던 겁니다. 기억나시죠?